자, 보자. 우리는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배울게요. 로그. 우리가 로그라는 기호가 왜 탄생을 했으며 그 로그라는 것이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로그라는 거는 마치 루트처럼, 루트가 왜 태어났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유리수 범주 내에서는 그러한 형태를 만족하는 숫자를 찾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만족하는 수를 그냥 뭐 루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새로운 기호를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도입을 준 거예요. 로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떤 필요성이 있었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 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였다고. 2의 제곱이 4고 3의 제곱이 9인데,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딘가쯤에 x제곱이 한 5 정도 되는 그런 x가 있지 않을까. 근데 기존의 수체계인 유리수체계에서는 루트 5라는 수가 이제 유리수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게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모순이 되는 뭐 이런 성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5가 되는 수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로 했죠. 근데 부호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얘는 밑에 대한 이야기였고 밑이 아니라 너의 지수를 관찰을 해볼 건데, 잘 보세요. 2의 제곱이 4야. 2의 3승은 8이야. 근데 그 사이 어디쯤에 뭔가 2의 x승이 5가 되는 그런 x가 있을 것 같은 거지. 잘은 모르겠어. 뭔가 그 정도, 뭔가 뭐 2랑 3 한 2.5 뭐 그거 언저리 뭔가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야. 하지만 유리수 범주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그러한 x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기로 했냐면, x라는 수는 밑이 2일 때 5가 되기 위한 그것의 지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로그 2의 5다. 로그의 유래에 대해서 나무 위키를 검색을 해봤는데, 얘는 로그 무슨 로가리즘 뭐 어쩌고 해갖고 로그랑 아리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로그다. 뭐 그 통나무 로그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옛날 무슨 그리스어인가 뭐 그런 거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로그라는 약절을 쓰고, 요 자리가 이제 밑의 자리에 해당하고, 요 자리를 우리는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자, 2의 x승이 5가 되면 x는 로그 2의 5라고도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기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야. 즉 로그로 표기되는 것은 지수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지수로 표기된 것은 로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 방금 전에 했던 2의 3승은 8 있잖아? 너를 지수를 기준으로 쓰면, 자, 지수는 3이죠. 3이라는 이 지수는 2라는 밑이 8이 되기 위한 그 지수예요. 그 로그 2의 8이 3이 되는 거는 정의상 지극히 당연하다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이게 로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이제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해드리면, A의 x승이 B가 되는 경우에 x는 로그 하나를 좀 작게 쓰고 얘를 조금 크게 써요. 이렇게 로그 A에 B. 누가 봐도 얘가 작고 얘가 좀 크죠? 얘는 크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표기들은 가끔 여러분이 처음 배운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크기를 비슷하게 써버리면 이건 상용 로그가 되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를 그냥 대놓고 아주 작게 쓰시면 됩니다. 약간 아래첨자처럼. 자, 이때 우리가 지수에서 온 개념이 로그이다 보니까 이 로그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지금 x라는 거는 내가 어디까지 지금 확장을 한 상태냐면, 이 로그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즉 사실은 실수 범주까지 확장이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대해서는 밑은 항상 0보다 큰 것에 대해서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0보다 큰 것의 거듭 제곱이니까 당연히 너도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그지?
네가 양수의 거듭제곱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 음수의 거듭제곱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근데 이제 이 자리를 실수 범주로 확장을 하면서 우리는 로그라는 이 기호 자체는 항상 a, b가 0보다 클 때만 정의하기로 약속했어요. 자, 이렇게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a는 1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지수 파트랑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얘네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건 지수 파트에서 오는 개념이라면 얘는 로그 특유의 개념이야. 왜 그럴까? 자,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너네가 1의 x승이 뭐 예를 들면 2가 돼. 애초에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이런 걸 만족하는 게 로그 1의 2인 건데 자, 이렇게 불가능을 우리는 불능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면 이건 되지 않나요? 1의 x승 는 1. 그럼 x는 이게 되는데 로그 1의 1인데 이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얘는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부정이라고 불러요. 불록 나왔으면 부정 나와야지. 그지? 왜 그런 거야? x가 어떻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 어차피 우리는 1의 거듭제곱은 일반적으로 1이 되죠. 그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1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x값은 유일하게 결정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밑이 1인 경우는 우변이 1이든 1이 아니든 간에 항상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로그가 정의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이것 자체로도 독립적으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두 번째로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밑과 진수 조건이 방정식 혹은 부등식 나중에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낼 때 이 밑과 진수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죠? 아, 그럴 수 있죠. 더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형태들이 나와. 다음 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뭐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 표현해라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정석책은 그게 또 없네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문제로 나타낸 것조차 없고 이래서 좋아할래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보기 3번. 잠깐만 보기 3번 볼래요? 보기 3번. 우리 21페이지. 21페이지에 보기 3번 한번 잠깐 볼까? 21페이지 보기 3번에 선생님이 3-3번을 한번 볼게요. 3-3번. 보기 옆에다 쓸게요. 보기 3-3. 이거 되게 개중요한 유형인데 여기서는 그냥 보기 한 세 문제로 그냥 퉁쳤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로그 x-2에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 자, 요게 이제 정의가 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고 크게 두 가지로 주제가 돼.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범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어떤 a라는 미지수에 대한 범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각각이 0보다 크고 그리고 1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1이 돼서는 안 된다. 요거 그냥 두 가지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x에는 뭐 자연수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으니까 일단 요거 먼저 보면 마이너스 붙여서 x가 1과 3 사이가 되겠죠? 요거는 뭐 인수분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금방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x가 2보다 커야 되고 1이 돼서는 안 되지. 1이 되는 게 3일 테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지. 2보다 커야 되지. 둘을 합쳐주시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런 범위에서 로그가 정의가 되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밑과 진수 조건 가지고 부등식을 풀었다. 간단히 부등식으로 출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로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로그는 선생님 방금 여기 썼지만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지수 형태 표현이 로그 형태로 다시 로그 형태가 지수 형태로.
방금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했죠. 2의 3승이 8이면 3은 로그 2의 8인 거야. 그럼 또 이렇게 해볼까? 아까 우리가 뭐 3의 y승이 1, 3의 x승이 예를 들면 4야. 예컨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럼 3의 x승이 4니까 x는 로그 밑이 3이고 진수가 4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피루충이 있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 자리에다 갖다 대입해서 쓰지? 즉 정의상 3의 로그 3의 4승은 당연히 4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니? 이 식을 그냥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냥 그죠? 요거는 뭐다? 로그의 정의고 이 자리에 x에 그냥 너가 식이 들어가면 즉 너랑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개수가 지금 1이죠. 1. 앞에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죠. 앞에 곱해져 있으면 안 되는데 너가 이제 곱해져 있지 않고 이 상태가 되면 너가 마치 약분되듯이 해서 이제 4라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게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그래서 임의의 뭐 a에 대하여 우리가 a에 로그 a에 b를 하게 되면 그 값은 항상 b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로그의 정의인 거예요. 됐죠? 의외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우리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관련했을 때 어떤 임의의 숫자를 다른 숫자로 이제 바꾸는 방법으로 어떤 실수를 어떤 임의의 밑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사실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로그에 대한 소개이고 이 로그라는 것은 어떤 기호이죠. 그리고 요 로그라는 기호가 가지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로그의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로그끼리 서로 연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마치 지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다루듯이 로그 쪽에서의 지수 법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로그의 연산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쪽이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거의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기호와 새로운 연산 법칙을 배우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헤매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애들마다 적응하는 속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혹시 다들 두발 자전거는 잘 타나요? 자전거 못 타? 탈 수 있어요. 그래? 못 탄다고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갑자기 탈 수 있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외발 자전거. 외발 자전거는 흔치 않죠. 선생님도 외발 자전거는 못하고 선생님이 희한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 예를 들면 3개 공 저글링 할 수 있습니다. 3개짜리 저글링 할 줄 아나요? 보통은 없습니다. 선생님 봤는데 살면서 나도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선생님 그냥 응? 진짜? 선생님은 그냥 중학교 때 TV에서 나오길래 3개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책 사다가 공부해가지고 했습니다.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두발 자전거를 여러분이 최초로 잡았죠? 아닌가? 나 잡았었는데 날라갔다. 아무튼 최초로 타보는 시점이 있어요. 두발 자전거 처음으로 이제 딱 탄 기억이 있니? 승윤은 아직 못 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남자친구랑 커플 자전거 이런 거 타면 됩니다. 그죠? 둘이서 2인 뭔지 알죠? 앞뒤로 타는 거 이런 거 타시면 되고. 근데 선생님은 이제 어릴 때 보조바퀴를 달고 타다가 두발 자전거로 넘어가는 기억이 있어요. 앞에 아빠가 막 줄넘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만 가보자 해서 가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금 사실은 넘어지는 게 겁나고 뭐 이제 뭔가 아무튼 사람마다 그게 되는 시점은 달라요. 사실은 당연히 다르잖아. 너네 뭐 스키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스케이트도 그렇고 처음엔 다 안 되죠. 뭐 수영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실은 로그 연산도 비슷해요. 이게 나는 좀 이게 빨리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로그 연산이 영원히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상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로그를 안 해서 그렇지 하다가 포기해서 그렇지 계속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마 이게 로그가 이래서 좀 어렵구나. 자꾸 막 되게 기본적인 것도 내가 좀 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 근데 그래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두발 자전거 못 타도 전혀 상관없죠. 그죠? 사람들이 전혀 지장 없고. 자, 보겠습니다.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보시면 먼저 로그 A에 B를 쓰면 항상 얘는 밑과 진수가 0보다 큰 형태들 로그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로그는 어디서 왔다고 그랬냐면 지수에서 왔다고 그랬어. 그지? 너네 지수 법칙 잠깐 생각해 볼까? 지수 법칙은 언제 성립하죠?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밑이 같을 때 성립해요. 그러니 당연히 로그도 밑이 같을 때에 대한 로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이 같은 로그끼리 두 개를 서로 더하게 되면 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로그 A에 B와 C가 서로 곱해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각각을 x, y로 그냥 놓으세요. 는 x, 는 y. 그래 놓고 어차피 로그는 어디서 왔다? 어차피 지수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연산 법칙은 당연히 어디서 온다? 지수 법칙에서 온다. 그 부분이 굉장히 논리가 매끄럽다고. 그러면 한번 써봐. 자, 내가 이렇게 쓰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제. 이거 로그를 뭘로 바꿔? A의 X승은 B다.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얘도 똑같죠? A의 Y승은 C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그리고 두 개를 서로 곱할 수 있다고. 그럼 A의 X와 Y가 서로 더해질 것이고 B 곱하기 C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 X 플러스 Y는 지극히 당연하게 밑이 A인 로그에 대한 진수가 B 곱하기 C가 나오는 로그 A의 BC가 나옵니다. 근데 X 플러스 Y가 저거였죠? 그럼 다시 너가 X, 너가 Y, 너가 둘이 더한 게 너구나.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증명 자체를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은 극히 드문데 그렇다고 안 나올까요? 3년 전에 중동고등학교 서술형 증명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4년인가? 세월이 빨라서 아무튼 3, 4년 전쯤에 중동고등학교 서술형 마지막 문제, 증명 문제로 뭐가 나왔냐면 요게 나왔습니다. 자, 로그 A의 n승 아니다, 이쪽이다. A의 B의 n승이 n 곱하기 로그 A의 B가 됨을 증명하시오. 이게 나왔어요. 이것도 로그의 성질 중에 하나야. 진수가 n승이 되면 지수가 n배가 곱해진다. 근데 당연하지. 진수라는 건 뭐야? 지금 우변이 이게 지금 n배가 되겠다는 거잖아. 양변을 n승을 하겠다는 거. 이걸 n승을 하겠다는 거잖아. 이거 n승을 하면 지수는 뭐가 돼? n이. 계속 날아다녀? 모기인가? 설마? 이 날씨? 안녕? 잘 가. 같고 얘네끼리는 곱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n 곱하기 x가 된다고. 지수끼리는 곱해진다고. 거듭제곱이 되면 진수가 거듭제곱이 되면 그게 이제 요 내용인데 그럼 이것도 증명을 뭘로 하겠어? 그냥 너는 x로 논다고. 이렇게 논다고. 너는 y로 논다고. 굉장히 간단해. 자, 봐봐.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 뭐냐면 얘는 a의 y승이 b의 n승인 상황인 거고 이쪽은 a의 x승이 b인 상황이야. 됐지? 그럼 너와 너를 비교를 하려면 얘를 양변을 n승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 b의 n승이 됐죠. a의 지수법칙 x와 n이 곱해지죠. 근데 너가 너니까 너랑 너랑 같아지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y는 n 곱하기 x구나. 다시 y와 x 자리에다가 각각 치환한 것들을 넣으면 되는. 그러니까 요 로그 법칙에 대한 연산 법칙에 대한 모든 증명은 는 x, 는 y로 놓고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그냥 거의 다 증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증명의 중요도가 나름 그래도 있기는 있다. 서술형의 증명으로 출제된 바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쉽고 그 다음에 로그 쪽에 증명으로 나온 것 중에 뭐 어떤 게 있냐면 로그 2의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다 할 줄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뭘 가지고 할 것 같아 증명은? 다시 로그 2의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쳐. 증명 방식은 당연히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와 같아요.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어떻게 증명하죠? 규리법을 이용해서 루트 2가 유리수라 쳐. 그럼 P분의 Q로 놔. 제곱을 해. 그랬더니 PQ는 둘 다 2의 배수가 됐어. 근데 PQ는 원래 서로 소였어. 그래서 모순이야.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야. 이런 논리였거든. 얘도 마찬가지. 규律법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로그 단원에서는 증명 문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더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뺀 거. 서로 뺄 수도 있겠지. 너를 서로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뺀다는 거는 x와 y를 서로 빼려면 얘네끼리 서로 나눴겠지. 나누게 되면 x와 y를 서로 뺐겠지. 그러니까 나누게 되면 bc가 아니라 c분의 b가 됐겠지. 그래서 지수끼리 요 로그끼리 빼게 되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수끼리는 나누게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방금 전에 했던 로그 A의 B의 n승이 n 곱하기 로그 A의 B가 된다는 거. 또 있어요. 로그 A의 n승의 B는 n분의 1 로그 A의 B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증명이 어렵지는 않아. 똑같아요. 이거 X를 넣어놓고 이거 Y라고 놓고 서로 비교해서 n승하면 NY가 X가 나오거든. 그래서 똑같이 증명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로그 A의 M승, B의 N승을 하게 되면 자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옵니다. 그래서 M분의 N의 로그 A의 B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분모로 들어와요. 이거 증명해줘? 증명 안 해줘도 되겠지? 해줄까? 사용 로그까지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요 자리로 들어가면 곱해지고 요 자리로 들어가면 나눠진다. 요 정도 간단히 봐주시고. 그러면 이제 얘는 두 가지를 합친 거야. 두 가지 합친 거지. 이 자리가 거듭제곱 되면 앞에 곱해진다 그랬고 얘가 거듭제곱이 되면 나눠진다 그랬으니까 얘만큼은 나누고 얘만큼은 곱한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 물론 사실은 얘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요거 좀 쓰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자 일단은 로그 A의 1은 얼마일까? 얘는 항상 얼마일 것 같아? 1이 되기 위한 A의 지수는 항상 0이겠죠? 0. 그지? 왜냐면 A의 0승이 1이잖아. 그죠? 그래서 밑이 뭐가 됐건 간에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 나와요.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A는 뭐 있어? A가 되기 위한 A의 지수는 1이겠죠. 왜냐면 A는 A의 1승이니까. 이거 맞아요? 그럼 너가 N이면 N이겠죠. 왜냐면 A의 N승이 A의 N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요거는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요걸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요. 저 로그 A의 A가 1이기 때문에 조금 슬슬 약간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나머지와 결합해서 연산을 할 줄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의 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로그의 밑의 변환 밑의 변환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로그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 로그끼리 지금 밑이 서로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연산을 더하거나 뺀다든지 할 수가 있었고 뭐 이 밑이 이제 서로 같은 이런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얘도 근데 얘는 밑을 임의로 내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식인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 A의 B를 임의의 C라는 로그로 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로그 밑의 변환 공식이에요. 로그 밑의 변환 공식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증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증명은 쉬워. 또 이거 X나 Y 놓고 Z나 내가 보이고 싶은 거는 X, Y가 Z인 걸 보이면 되겠다. 그지? 혹은 X가 Y분의 Z인 걸 보이든지 그럼 X는 저걸 가지고 보면 A의 X승이 B고 여기서는 C의 Y승이 A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C의 Z승이 B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근데 보니까 너랑 너를 이용해서 A와 B, C와 A의 관계를 C와 B의 관계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자리에다가 C의 Y승을 대입을 하기로 했어. 이렇게 이 둘을 합쳐주시면 뭐가 되냐면 C의 Y승, 얘가 지금 A인데 의 X승은 B가 되겠죠. 이거 맞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냥. 근데 얘가 누구냐면 C의 XY승이지 지수법칙상. 근데 얘가 누구냐면 너지. 그러니까 XY가 Z지.
즉 x는 y분의 z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로그의 미체 변환 공식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나눈 형태, 하나는 너가 이쪽으로 와서 곱해진 형태. 뭐 비슷하긴 한데 둘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요 자리가 밑으로 들어가고 요 자리가 이제 분자가, 너가 분모로 너가 분자로, 근데 둘 다 진수 자리로 들어가면서 밑은 새로운 C라는 걸로 이제 통일이 되는. 그래서 임의의 새로운 밑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요 C 자리에다가 내가 B를 대입을 해보세요. C가 B일 때, C가 B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가 로그 B의 A가 되죠. 그럼 너는 로그 B의 B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인데 얘는 아까 1이라고 알려드렸죠. 로그 A의 A는 1이야. 즉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밑이 진수와 자리를 바꾸게 되면 역수를 취하게 된다고. 쉬운 예를 들어볼까? 로그 2에 5가 있고 로그 5에 2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역수 관계에 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고 역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곱한 게 1이다라고 쓰셔도 돼요. 그거는 취향이에요. 곱이 1이다로 쓰셔도 괜찮다. 됐죠? 로그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알겠죠? 새로운 공식들도 상당히 많고 내가 증명을 너네한테 한번 해드린다고 해서 너네가 이걸 능수능란하게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래도 이걸 한 번에 다 배우지 않으면 어차피 연산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가볍게 설명을 해봤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미체 변환 공식과 요 성질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로그의 연산을 할 때 요런 게 있습니다. 임의의 로그 A의 B를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서 연산을 해도 괜찮냐면 로그 A의 N승, B의 N승으로 바꿔서 연산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 공식은 지극히 당연한 공식이기는 해. 왜? 어차피 너가 N분의 N이면 똑같으니까. 밑과 진수를 똑같은 횟수만큼 거듭 제곱을 하는 거는 늘상 가능하다는 얘긴데 이거는 이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시면 좋냐면 예를 들면 너네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야 돼. 로그 루트 3의 2루트 2. 자,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할 일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럼 루트 3이랑은 2분의 1승이자. 그럼 2분의 1승이 1로 나오고 뭐 2랑 루트 2랑 곱해서 쪼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얘를 형태를 조금 더 단순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잘 보시면 밑과 진수가 각각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밑과 진수를 똑같이 거듭 제곱을 한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각각을 둘 다 제곱을 해서 로그 3의 8로 그냥 써주시면 훨씬 간단하죠. 그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쪽으로 여러분이 보통 잘 안 바꿔요. 보통 애들이 다 어떻게 쓰냐면 이게 3의 2분의 1승이고 너가 2의 루트 2니까 2분의 3승이고 이게 로그고 그러니까 너가 2분의 1이 분모로 나오고 2분의 3이 분자로 나오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분해서 3의 로그 3의 2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양쪽을 똑같이 제곱을 하면 당연히 3 곱하기 로그 3의 2가 되겠죠. 왜냐면 2의 3승이니까 3승은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죠? 요거 쓴 거 요거. 요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진수 요 미체 변환 할 때 서로 나누는 형태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해. 약간 순환식 구조로 봐봐. 로그 A의 B를 하나 쓰고 나면 B가 다시 밑으로 와서 로그 B의 C.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A의 B, B의 C. 그 다음에 원래는 C의 A죠. 순환식 구조로 쓰시면 다 곱하면 이제 1이 되고 당연히 요게 이제 뭘로 바뀌게 되냐면 요 밑과 요 진수가 마치 약분이 되는 것처럼 A와 C만 남아요. 로그 A의 C가 됩니다. 요거는 아까 밑변환 공식에서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로그 A와 C가 됐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로그 C의 A를 다시 곱하게 되면
아까 밑과 진수가 자리를 바꾸면 서로 역수관계 있다고 그랬죠? 1 나와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로그 봐봐. 꼬리에 꼬리를 물죠. A에 B, B에 C, C에 A 곱한 건 1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뭐 방금 쓴 것까지는 뭐 너무 어려우면 지금 당장은 그냥 가볍게만 보시고 요 정도 쓸 줄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공식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냐면 요게 있어요. A에 로그 B에 C랑 C에 로그 B에 A가 서로 같습니다. 여기 항상 서로 같아요. 이게 왜 서로 같냐면 양변을 밑이 B인 로그의 지수에다가 올려주세요. 진수 자리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로그 B에 이걸 써준다고. 이렇게 A에 로그 B에 C. 그 다음에 이쪽이 C에 그러니까 로그 B에 이쪽도 C에 로그 B에 A.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쪽을 비교를 해봐. 자, 얘는 이거 자체가 이 진수의 지수예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 로그 B의 C가 앞으로 나왔고 곱하기 로그 B의 A가 남는다고. 로그 B의 A. 자, 이쪽도 마찬가지. 너가 지수죠. 이번에는 너가 앞으로 나옵니다.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가 된다는 거지. 근데 잘 보시면 너랑 구성이 어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죠? 서로 같죠? 로그를 취했을 때 서로 같아지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로그 값이 같으면 안에 있는 얘네도 서로 이제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1대1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거는 쓰임새가 아주 많지는 않아. 간간히 나오는데 애들이 잘 쓰지는 못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 제일 중요한 연산 법칙은 요거 더하고 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없어졌네. n분의 m 아까 앞으로 나왔던 거 있죠. 그러니까 밑과 진수의 거듭 제곱이 되면 걔가 분모랑 분자로 올라와서 연산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변환 공식. 요 정도까지만 쓰실 수 있으면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산 같이 하는 거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몇 번으로 가냐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냐면 그래도 기본 문제 2-1번 조금 해볼까? 2-1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선생님 해볼게. 봐봐. 얘는 연산 법칙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얘는 그냥 로그 기본 정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그가 너네가 익숙치가 않자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당연히 로그가 아니라 지수 쪽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표현 자체를. 무슨 소리냐? 기본 문제 2-1번에 바로 1번 한번 보세요. 너네가 하고 싶은 거는 로그 8에 0.25 로그 8에 0.25가 x인 이거를 풀고 싶은데 너의 해석은 뭐냐면 밑이 8인 로그가 밑이 8인 어떤 숫자가 0.25가 되기 위한 그것의 지수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다고. 로그를 내가 지수 형태로 바꾸면 그럼 이것만 풀 수 있으면 된다고. 근데 0.25는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이지 맞아요? 이쪽은 2의 3x승이죠. 그러면 너랑 같으면 되겠지. x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고. 로그에서 지수로 바꾸면. 그러니까 기본 지수 연산이 잘 되시고 그 전제 하에서 이제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조금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다. 옆에 있는 괄호 2번, 괄호 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괄호 2, 3번 한번 해보세요. 괄호 2번 로그 2루트에 64. 로그의 형태를 지수 형태로 바꿔주시고 첫 번째로 지수 형태로 바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의 밑을 통일을 해서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된다.
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2 루트 2가 64가 되기 위한 너의 지수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거든. 이거를 밑이 2인 형태로 통일을 하셔도 되고 양변을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셔도 돼요. 양변을 제곱하면 8이 되겠죠. 8의 x승이 되고 얘가 원래 8의 제곱이니까 8의 4승이 되겠죠. 양변을 제곱했습니다. 무리수가 싫어서. 그럼 이제 바로 나오죠. x는 4가 나온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x라는 값이 밑이 진수가 되기 위한 그것의 지수예요. 이렇게. 자, x는 뿔마 9가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밑과 진수 조건상 x는 0보다는 항상 커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9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9밖에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요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마치 필요 충분 조건인 것 같지만 너가 된다고 항상 요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x가 양수일 때만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조금 디테일 보시고 넘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다음 뭐 로그 값을 구해라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옆에 있는 로그 연산 성질 같은 거 풀면 어차피 충분히 풀 수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상용 로그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24페이지 왼쪽 맨 아래 박스 한번 볼까? 24페이지 왼쪽 맨 아래 박스. 여기 보면 이제 로그끼리 더하면 덧셈으로 뽑고 곱하면 곱셈으로 뽑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있어요. 사실 해마다 있고 나는 안 그러겠지 싶다가도 이제 처음 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해마다 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한다고 그걸 딱히 뭐 나무라지는 않는데 이제 요 뭐 한번 주의 깊게 보라는 거야. 더한 게 덧셈으로 나오지 않고 곱한 게 곱셈으로 나오지 않아요. 곱셈이 덧셈으로 나와요. 그죠? 우리가 진수에서의 곱셈이 덧셈으로 나온다. 지수 법칙은 익숙한데 로그 쪽의 연산이 조금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이 간단히 나오는 실수들이고 옆에 보시면 밑에 변환 공식 아까 선생님이 써드린 거 나와 있죠. 로그 A의 B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고 C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만약에 B가 되면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증명은 아까 간단하게 XYZ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밑줄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1,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는 1.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일반화를 하게 되면 로그 A의 B, B의 C, C의 D, D의 A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4개짜리도 할 수는 있겠지. 순환식의 구조를 가지기만 한다면 뭐 n개를 곱하셔도 항상 1이 된다. 뭐 이 정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기본 문제 2-2번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다음과 같은 로그에 대하여 다음을 A, B로 표현을 해봐라. 로그 10의 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일단 로그 10의 2를 A라고 놨고 로그 10의 3을 B라고 놨죠. 일단 첫 번째 로그 10의 5를 만들고 싶어. 참고로 로그끼리는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곱하거나 나눌 수밖에 없어. 진수끼리는. 즉 너네는 2나 3을 서로 곱하거나 나눠서 5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5는 2랑 3을 더해서 만들어지지 곱하거나 나눠서 만들어지지는 않지. 그 대신 5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어떻게 만들면 되죠? 10 나누기 2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로그 10의 10은 얼마일까? 정의상 로그 10의 10은 얼마라고 했어요? 1이죠. 1.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은 1이고 로그 10의 1이 0이에요. 로그 10의 10은 1 빼기 너가 문제에서 A라고 줬죠. 아, 1-A가 되는구나. 그렇다는 거는 밑이 얼마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다가 로그 10의 10이 1이다. 이 정도도 같이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까지. 얘를 사용을 한다는 거지. 그럼 10의 600은 어떻게 만들겠어?
로그 10에 600인데, 자, 600이라는 걸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사실은 너는 소인수분해까지 안 하더라도, 2에 3에 10의 제곱 아닌가?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된 거는 로그끼리는 서로 덧셈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 10의 2와 로그 10의 3과 로그 10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10의 제곱은 2였죠? 2. 그지? 2가 앞으로 나오면서 로그 10의 1이니까 A고 B고 2가 되더라.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괄호 3번, 4번 한번 해볼까요? 기본 문제 2-2번에 괄호 3, 4번을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로그 10에 0.72 그래서 서로 이제 기본적인 로그를 주고 너를 A, B의 형태로 이제 문자로 표현하는 요 유형도 굉장히 잘 나오는 어떤 유형입니다. 이따가 상용 로그를 배우긴 할 건데 사실 요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 10을 생략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10은 안 씁니다, 사실. 마치 우리가 루트 같은 걸 쓸 때 2를 안 쓰죠. 마찬가지로 상용 로그도 밑이 10인 로그인 상용 로그는 안 씁니다, 10을. 노트에다 푸세요, 노트에다. 책에다, 원래 정석은 정석 책에다 푸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진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것, 그 다음에 2와 3과 10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내제곱근 같은 게 있으면 4분의 1 승인 거지, 그지? 4분의 1 같은 거 밖으로 뺄 수 있다는 거.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어떻게 쓸 거냐면 로그 10에 100분의 72 72는 8 곱하기 9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죠. 100은 10의 제곱인 거고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로그 10의 2의 3승과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제곱과 빼기 로그 10의 10의 제곱까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3a가 되겠죠. 3이 밖으로 나오고 2도 밖으로 나오고 3a 2b 빼기 2가 밖으로 나오면 2까지. 이렇게. 그래서 ABC로 표현을 해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걸 먼저 밖으로 빼야 되겠죠. 여기 10에 500에 4분의 1승이니까 요걸 벌써 먼저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4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500을 소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4분의 1에 로고 10에 500은 2분의 1000이지. 로고 10에 1000 나누기 2예요. 로고 10에 1000이 3이니까 3 빼기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 3이야? 3이죠. 미안. 왜 4로 봤지? 3 맞아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뭐 이런 거를 또 로그 2랑 로그 3으로 표현해 봐라.
2-3번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옆에 있는 2-3번 기본 문제 얘도 같은 유형이니까 옆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2-3번 선생님 해볼게요. 자, 로그 3에 6을 주고 로그 3에 288을 표현을 해달래. 그럼 일단 두 가지를 써달라는 거지. 로그 3에 6이 a인 것도 있지만 로그 3에 3도 1이라는 걸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1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로그 3에 288을 표현하고 싶고 288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 일단 6이 좀 곱해지는 것 같은데 6이 몇 개 있죠? 6으로 나누면 48 나오나? 하나 더 있네. 6의 제곱 곱하기 8 나오나?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제 6이랑 3이랑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288을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불편하죠? 8이라는 거는 2의 3승인데 그럼 난 기왕이면 요게 2 로그 3의 6인 것까지는 알겠어. 그리고 3 로그 3의 2인 것도 알겠어. 근데 얘를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로그 3의 3이 1이야. 아, 너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얘랑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얘는 a 빼기 1이죠. 빼기 1. 왜냐면 얘는 6 나누기 3이 2니까. 이렇게. 로그끼리 빼면 진수끼리는 나눠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a고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5 a 빼기 3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걸 토대로 변형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괄호 3번 같은 것도 비슷해. 괄호 3번까지 선생님 해볼게요. 자, 좀 지워도 되겠죠? 하나 더 쓰자. 자, 괄호 3번을 보시면 한 요 정도 난이도가 되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본 문제 2-3의 3번 정도만 돼도 내신에 나와도 조금 변별력이 있는 수준이에요. 반에서 한 절반은 못 풀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는 미치 6인 로그, 미치 10인 로그. 근데 너가 2a이고 너가 지금 현재 2b고 표현하고 싶은 거는 로그 24를 표현하고 싶어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되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6이랑 1.5를 가지고 직접 24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4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6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5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해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는 사실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쓰이죠. 요거 미치 없는 거는 미치 10인 로그라고 했어요. 상용 로그 미치 10은 생략한다고 그랬어.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1.5니까 얘는 뭐 3 곱하기 5 나누기 10이죠, 기본적으로. 로그 3 더하기 로그 5 빼기 1, 그죠? 로그 10은 1이 1. 근데 로그 5는 뭐로 쓸 수 있을까, 사실은? 1 빼기 로그 2로 쓸 수 있지 않나? 왜 그래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5가 뭐야? 로그 10이란 말이야. 근데 로그 10은 1이라며. 상용 로그에서는 항상 얘네끼리 더한 게 1이에요. 봐봐. 이거 조금 아직 속도가 불편하죠. 로그 이렇게 되고 로그 10인데 얘는 사실은 뭐다? 미치 10인 로그라서 1이라는 거야. 상용 로그에서 그러니까 미치 없는 로그는 2랑 5의 합이 항상 1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꿨어. 그러니까 너를 뭐라고 쓰면 될까? 빼기 1이니까 로그 3
빼기 로그 2라고 쓸 수 있죠. 로그 3 빼기 로그 2. 잘 봐. 지금 A도 2와 3으로 표현되어 있고 B도 로그 2와 3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럼 얘도 로그 2와 3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즉 A, B를 가지고 얘를 표현한다라는 게 아니라 로그 2와 로그 3을 A,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걔네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로그 2와 3을 표현을 해내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그럼 로그 24를 어떻게 쓸까? 3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2에 3승 곱하기 3이니까. 근데 로그 2랑 로그 3은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잘 연립을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너랑 너랑 더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로그 2가 없어지고 로그 3이 남죠. 즉 2a 더하기 2b는 2 로그 3이야. 즉 로그 3은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얘랑 얘를 서로 더했어. 그럼 로그 2는 없어져. 로그 3이 두 개가 남아. 그게 2a 더하기 2b인데 2로 다 나눈 거예요. 그럼 로그 3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걸 이제 아무데나 하나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지금 a 플러스 b지. 이항돼서 빼주면 a 마이너스 b가 로그 2가 나옵니다. 로그 2는 a 마이너스 b.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로그 3과 로그 2라는 기본 구성 요소를 내가 a, b로 이미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24만 로그 2와 로그 3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얘네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지? 답은 뭐가 돼? 3. a 빼기 2에다가 b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4a 빼기 2b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24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6과 1.5를 가지고 길을 쓰고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기본 구성 요소를 a, b로 바꿔서 그 기본 구성 요소에다가 a, b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이 유형의 가장 좋은 풀입니다. 얘는 사실은 이 유형에서는 한 중간 정도 난이도밖에는 안 돼요. 이거보다 원래 훨씬 더 복잡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기억을 해달라. 넘어간다. 여러분이 뭘 하나 해보시냐면 밑에 있는 유제 2-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라디오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왜죠? 그지? 그러니까 밖에서 나? TV 소리 같기도 하고. 난 아닌데? 뭘까 도대체? 진짜 볼까? 귀 좋은 사람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 나오나? 드라마? 드라마?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쉬는 시간에 나가봐야지. 바로 앞에 차를 세워놓고 TV를 보고 있는 건가? 뭐 그럴 수 있죠. 물에 있어요. 뭘까? 궁금하다. 이거 풀고 쉬는 시간 해야지. 자, 그래서 쉬는 시간 하는 건 아니에요. 쉬는 시간 할 때 같아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넘어가면 이제 연산 나오는데 연산 한 템포 쉬고 하려고. 로고 2의 12가 A인데 로고 2의 9를 A로 표현을 해달라고 그랬죠. 유제 2-4번 로그 2의 12가 A. 그렇다면 로그 2의 9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일단은 로그 2의 12 자체를 좀 분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 얘는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 더하기 로그 2의 3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표현할 수 있냐면 로그 2의 3을 표현할 수 있어요. 너는 뭐가 되냐면 a-2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로그 2의 9는 정확히 뭐가 되냐면 너는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의 3이 되는 거고, 그러니 답은 2a 빼기 4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다시 너를 대입을 해줬다. 이런 느낌이고, 밑에 있는 유제 2-5번 선생님이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보세요. 응? 왜? 요거? 는 A니까. 숑양는 너. 자, 유제 2-5번 보겠습니다. 근데 가버린 것 같아. 아닌가? 아직 있구나. 자, 그렇고. 자,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죠. 는 A고요. 1 빼기 9분의 1은 9분의 8이죠. 근데 구하고 싶은 건 1 빼기 81. 그러면 81분의 80을 구하고 싶어요. 자, 너는 A, B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자, 기본 구성 요소로 바꿀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 빼기 로그 3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8은 3로그이죠. 2의 3승이니까 3로그 2에서 그렇죠. 2로그 3을 뺀 형태. 너가 이제 B이고,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곱하기 10이니까 로그 10은 1이었죠. 그러니까 2 아니지 3 로그 2에다가 1을 더하고 빼기 4 로그 3이 됩니다. 요거 이제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선생님이 좀 식을 썼는데 괜찮나요? 여기 80이보다 너가 8 곱하기 10인데 8을 2의 3승 5승분 3이 앞으로 나왔고 10은 로그 10이 원래 1이었죠. 81은 3의 4승인데 나눈 거니까 뺐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로그 2와 로그 3만 A, B로 잘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두 식을 적절히 연립해서 A, B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생각에는 요거 2배를 해서 여기다가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2A는 B인데 빼버리면 이쪽은 B-2A가 되고 좌변이 정확히 뭐가 남냐면 로그 2가 남아요. 맞아? 이렇게. 여기서 빼고 없어졌고 여기서 3개에서 2개 뺐으니까 1개 남죠. 그럼 이제 대입할 수 있죠? 로그 3은 뭐가 되겠어? 로그 3은 원래가 로그 2 빼기 로그 3이 너니까 A니까 그러면 로그 3을 넘기면 로그 2에서 A를 빼면 되거든. 그래서 A 빼 B 빼기 3A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원래 얘가 로그 2 빼기 로그 3이 A였거든. 로그 2 빼기 로그 3이 A인데 로그 3 넘기고 A를 넘겨가지고 로그 2 빼기 A를 한 거예요. 로그 2는 넣으니까 A 빼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거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다시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어디다가? 너랑 너에다가. 이게 요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조금 혼란스럽죠. 아직 로그 연산도 아직 조금 서툴고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기술적인 것만 보시고 나머지 어떤 연산적인 측면은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잠깐 쉬겠습니다. 밖에 소리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서 빨리 한번 나가봐야겠어요. 자, 이어서 우리 기본 문제 2-4번으로 넘어오세요. 28페이지. 다음 값을 구해라. 그래서 로그 연산을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엄청 어렵지는 않고요.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너가 4 로그 3의 루트 3 다음에 더하기 3 로그 3의 2 더하기 6 로그 3의 사인 45도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봐라. 간단히 해봐라. 자, 일단은 먼저 적당히 서로 거듭 제곱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식을 조금 간단히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굳이 거듭 제곱하지 않고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서 곱하기 2분의 1. 그럼 이제 요건 1이고 너가 2가 되죠. 이렇게. 얘는 아직은 건드리지 말고 요 부분을 보시면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인데 얘는 루트 2분의 1이고 얘는 사실은 뭐냐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앞에 6이 있으니까 너가 얘랑 연산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로그 3의 2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과 요거에 앞으로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3이 됐고, 근데 얘랑 같죠? 없어집니다. 답은 그래서 2가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 같은 거 보시면 로그끼리 마지막에 서로 나눴는데 더하고 빼고 이제 나누고, 로그끼리 나누는 거는 특별히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더하고 빼는 부분만 연산을 해봅시다. 루트 3 빼기 루트 15.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끼리는 이제 서로 나누고 얘랑은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로그 2 루트 3 나누기 루트 15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한 개 약분되죠? 루트 5만 남겠죠? 그럼 얘는 로그 2 빼기 너가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로그 5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분모에 누가 있냐면 로그 0.8이 있죠. 원래 이렇게 0.8이 있어요. (0.8이) 있고 0.8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 그죠? 5분의 4가 되고 5분의 4가 된다는 거는 2 로그 2 빼기 로그 5가 되죠. 그래가지고 5분의 4라서, 그러면 분자는 이렇게 생겼고 분모는 이렇게 생겼으니 분모가 정확히 분자의 2배가 되죠. 정확히 나뉘는 거 보이죠? 둘을 서로 나눠주게 되면 답은 2분의 1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로그끼리 더하고 마지막에 서로 곱했죠. 마지막에 서로 곱하게 되면서 로그끼리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먼저 더한 거부터 로그 9의 2. 자, 둘을 서로 더하게 되면 진수끼리는 곱하니까 로그 9의 8이 나오고, 자, 밑에도 마찬가지 로그 4의 160인데 요거에서 로그 4의 2를 뺐죠. 그럼 너랑 너를 서로 나눠주면 로그 4의 81이 나와요. 4의 81. 자, 너랑 너를 서로 곱하고 싶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2의 3승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3분의 2의 로그, 아이고 거꾸로 썼다. 거꾸로 썼네. 거꾸로. 너가 3의 제곱 2의 3승. 그러니까 2가 분모로 3이 분자로 2분의 3의 로그 3의 2가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이고 3의 4승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2가 분모로 4가 분자로 오면 약분되면서 2가 남죠. 그래서 이게 2의 로그 2의 3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랑 서로 곱하고 싶은데 얘는 3의 2고 얘는 2의 3이야. 둘을 서로 곱하면 얘랑 얘는
1이 된다고 그랬죠. 역수관계라고 그랬고 너랑 너랑 곱해서 답이 3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문제들인데 다소 복잡하죠. 여러분이 유제 2-6번을 풀어볼 건데 2-6번에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136 풀어볼게요. 2-6번에 136 이제 2-6번에 136번을 풀어봐라. 여기서 이거 잘못 맞아. 아 그래? 뭐지? 몇 번 맞았는데? 몇 번 틀렸는데? 이따가 테스트 보고 보여줘.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로그 2의 5랑 로그 4 로그 4 로그 루트 2랑 그러니까 2 로그 5랑 4 로그 루트 2랑 더한 건데
요거를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위에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밖으로 나와서 곱해서 2로 바뀔 수 있죠. 그리고 2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2로 묶고 나면 2의 로그 5 더하기 로그 2인데 우리가 로그끼리 더하거나 빼서 진수끼리 곱하거나 나누려면 앞에 있는 개수는 기본적으로 1이 돼 있어야 돼요. 앞에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로그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 이제 곱하거나 나눌 수가 없고 얘는 이제 개수가 다 1이죠. 그럼 이제 서로 더할 수가 곱할 수가 있어요. 로그 10이 되고 요거는 아까 로그 10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그냥 2가 나온다. 간단하게 연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조금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27은 로그 27은 너가 루트니까 2분의 1승인데 얘가 3의 3승이죠. 그러니까 2분의 3 로그 3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얘는 3 로그 2라고 쓸 수 있고 얘는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지만 요게 이제 10의 3승이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너랑 내가 봤을 때 너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애초에 1.2라는 거는 요 2분의 1승 밖으로 빼면 로그 12 나누기 10이죠. 너는 2분의 1에 로그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니까 로그 2, 그다음 로그 3,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 2 로그 2 로그 3 빼기 1까지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너와 너의 관계가 얘가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고 정확히 너의 2분의 3배가 너죠? 그죠? 요거랑 너의 관계는 정확히 2분의 3배의 관계가 있고 이제 분모에 또 2분의 1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3배가 되겠다. 3배. 정확하게. 그죠? 너가 요거 전체에 곱하기 3을 한 거지. 너가 3을 곱하면 2분의 3 곱하기 너 하면 3 로그 2. 3 로그 2 있고 2분의 3 곱하기 너 하면 2분의 3 로그 3. 2분의 3 곱하기 요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답이 그냥 3이 됩니다. 이게 딱 약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마지막 6번. 6번은 요거를 A, B로 먼저 정리를 하면 로그 A에 B가 2개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얘는 2가 분모로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5 로그 B의 A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서로 곱하게 되는데 약분되겠죠? 그리고 너랑 너랑 서로 역수관계니까 약분되죠? 답은 그래서 5가 남는다. 뭐 이런 문제였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본 문제 2-5번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 로그 값을 구해봐라. 기본 문제 5-1번만 보겠습니다. 2-5의 1번. 1번.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5, 알파 곱하기 베타도 5. 둘 다 5인 상황. 근데 뭘 하고 싶냐면 밑이 이제 다 6이죠. 똑같은 밑이고 그러면 밑이 서로 같고 앞에 개수가 다 1이니까 서로 다 곱하시면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곱해주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 곱해주고 알파 베타까지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서 뭐 하면 저 형태로 근거계수 이용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뭐가 나오지? 너가 베타는 얘한테 주고 알파는 얘한테 줘야 되겠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면 1 더하기 알파 베타 나오고 베타 이쪽으로 주면 1 더하기 알파 베타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요거는 여기다가 얘는 여기 아니 그지? 얘는 이쪽에다 얘는 이쪽에다 이렇게 묶어있어. 따로따로. 그럼 끝났지. 얘가 5니까 6의 제곱 나오죠? 로그 6의 제곱이니까 답은 2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 두 분의 차이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뭐 굳이 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뭘 풀어보냐면 유제 2-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2-7번 풀어봐라. 간단하게 나오죠? 자, 두 분이 합이 8? 곱이 2네. 근데 하고 싶은 거는 로그 2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러니까 곱분의 합을 하면 되겠죠? 너분의 너 하면 되겠죠? 4 나오죠? 그죠? 답은 로그 2에 4니까 2가 나온다. 넘어갑니다. 우리 기본 문제 2-6번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2-6에 괄호 1번 보세요. 2-6에 괄호 1번. 자, fx는 3의 2x승이고 a가 다음과 같을 때 fa를 구해봐라. 일단은 3의 2x승인데 3의 2x승은 사실은 9의 x승이기도 하죠. 3의 제곱의 x승인 거니까 이 상태로 바꿔놓고 이 상태에서 요 a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로그 9의 2 더하기 9의 4니까 9의 8인가? 9의 2 곱하기 4니까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요게 이제 로그의 정의상 너랑 너랑 같아지면 그냥 8이 나온다는 거죠. 답은 그냥 8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하나는 3 로그 4짜리 더하기 2의 로그 9짜리 곱하기 3의 로그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로그 2죠. 마이너스 로그 4죠. 로그 4. 2 앞으로 이렇게 붙일까? 자, 이렇게 아까 뭘 알려드렸냐면 밑과 진수끼리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얘랑 얘를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밑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지수의 진수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9의 로그의 2가 된다는 거지. 근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 로그 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랑 곱해지면 지수끼리는 날라가죠. 근데 얘도 잘 보시면 2 로그 2지.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얘랑 곱해도 1이고 얘랑 곱해도 1이죠. 답은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다. 넘어갑니다. 옆에 기본 문제 2-7번 볼게요. 내가 할게. 자, 다음을 각각 로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역수를 취해서 뭐 또 계산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먼저 45의 x승이 27이니까 x는 로그 45의 27인 거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5의 y승이 81이면 y는 로그 5의 81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xy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요걸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의 값을 구해달래.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줍시다. 일단은 애초에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x분의 1로 넘어가게 되면 밑과 진수를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x분의 1로 바꿔주면 로그 45에 27에서 27에 45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뀐다고. 밑과 진수를 바꾸고 역수를 취해줄 수 있다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하고 싶은 거야. 81에 5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각각에다 3 곱하고 4 곱하고 뺄게요. 너에다 3을 곱해주시면 27은 3의 3승이기 때문에 3 로그 3의 3승에 45 빼기 4 곱하기 역시 로그 3의 4승에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응? 뭐가 뭐? 로그 345가 이게 그렇죠. 이게 없어지니까 약분되니까 이렇게. 왜냐면 얘가 분모로 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분모로 내려와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로그 3의 45랑 로그 3의 5를 서로 빼는 건데 이제 밑도 통일됐고 앞에 개수도 1이고 그러니까 로그 3의 45 나누기 5라서 9가 되고 그 값은 2가 되겠죠. 이런 연산을 하는 문제였다. 넘어간다. 지금 유제 2-14번 같은 거 보면 똑같이 이제 로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지수단원에서 이런 문제 본 적이 있거든. 선생님이 과제에 이제 넣어줬었는데 요거 는 K 놓고 는 81이니까 양변 x분의 1승, y분의 1승, z분의 1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곱해가지고 지수 형태를 맞추는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건 로그 3의 ABC의 합이 4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를 이용해서 연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요 2-14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2-14번을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일반 로그는 우리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2-14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타내기 문제 하나 있는데 나타내기 하나만 하고 앞에서 나타내기 몇 개 했으니까 상용 로그 넘어가면 됩니다. 상용 로그는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정석에는 좀 많이 나와 있는데 3 로그 4 음. 3의 그 지수의 로그 4는 4의 지수의 로그 3은 맞아요. 요거 말하는 거지. 여기 서로 같아요.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게 로그의 어떤 성질 중에 있습니다. 아직 로그 공식들이 좀 다 익숙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보다 훨씬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로그 ABC를 써야 되니까 양변에다가 로고를 이제 취해서 계산을 할 건데 로고를 취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봐봐. 너가 일단 81이죠. X 입장에서는 X는 로그 A의 81이에요. X를 기준으로 로그를 쓴다면. 근데 얘를 X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로그를 쓰는 게 아니라 양변을 밑이 3인 로그를 취해 줍시다. 이렇게 3에다가 AX를 넣고 얘도 로그 3에다가 81을 넣고 이런 식으로 양변의 등식에 같은 로그의 진수 자리에 넣는 거를 우리는 양변에 같은 로그를 취한다라고 불러요. 밑이 3인 로그를 양변에 취했어.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a인데 x 앞으로 나오면서 x 곱하기 로그 3의 a가 되는 거고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나오죠. 왜냐면 81은 3의 4승이니까. 그러니까 로그 3의 a는 x분의 4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나오죠. 동일한 방식으로 나머지도 다 쓸 수 있습니다.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y에 대해서, z에 대해서. 그러면 얘도 똑같이 로그 이번에는 3의 b가 y분의 4가 됐을 것이고 로그 3의 c는 z분의 4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뭘 알려줬냐면 로그 3의 ABC의 곱이 4래. 그럼 로그끼리는 얘네끼리 다 더했을 때가 ABC가 곱해지죠. 그래서 로그 3의 ABC는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 더하기 로그 3의 C인데 그 값이 각각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의 4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문제에서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4라고 알려줬고 그러니 너의 값은 1이 되겠죠. 이런 문제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식에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안 갔냐면 이렇게 안 갔지. x는 로그 a의 81 이렇게 가지 않았죠. 이렇게 가지 않고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로 통일을 해줬지. 왜 밑이 3인 로그로 통일을 해줬겠어? 문제에서 준 조건 자체가 뭐야? 밑이 3인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도 밑을 3으로 취해준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푼다고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로그 a의 81인데 너가 3의 4승이고 양변을 역수를 취하면서 이제 x분의 4가 그죠? 로그 3의 a가 똑같이 되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2-8번은 선생님이 하나만 할게요. 요 2-8번에 2번 보세요. 2-8번에 괄호 2번. 솔직히 말하면 요 정도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로그로 로그 표현하기 유형이 있는데 요 유형을 이제 요 정석 책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까지 지금 다루고 있고 하나는 2의 3, 하나 3의 7이죠. 너가 2-8번은 하나가 로고 2의 3, 하나가 로고 3의 7 이렇게 돼 있는데 나타내고 싶은 거는 로그 42의 56이에요. 로그 42의 56을 나타내보자. 우리 앞에서 로그로 로그 나타내기 했던 거 기억하지, 그지? 아까는 기본적으로 몇 번을 잠깐만 보시냐면 조금만 앞으로 넘어와서 우리 로그로 로그 나타내기가 2-2번, 2-3번 26페이지, 27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26, 27페이지 26, 27페이지 있는 요 문제들과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돌아와서 기본 문제 2-8-2번에 가장 큰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르죠? 밑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죠? 밑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밑이 다른 요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면 이쪽 유형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변별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려면 가장 먼저 뭘 결정하셔야 되냐면 나는 밑을 무엇으로 통일할까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거를 뭘로 통일을 하더라도 문제는 풀리지만 기왕이면 밑을 좀 통일하기, 수월한 것으로 통일을 하셔야지 좀 연산이 좀 수고가 덜 하겠죠. 자, 그럼 너네가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얘는 로그 밑이 2짜리, 3짜리, 42짜리 뭘로 통일하는 게 편할까? 우리는 밑의 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었고 밑의 변환 공식은 내가 임의의 밑으로 다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바꾼다면 기왕이면 뭘로 바꾸는 것이 가급적이면 뭔가 연산이 좀 적을 것 같아. 42? 밑을? 42로? 6?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있지 않나요? 2, 3, 3, 7이니까 3으로 통일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6으로 통일을 해도 그러면 봐봐. 내가 6으로 통일하면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로그 6의 2에 로그 6의 3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로그 6의 3분의 로그 6의 7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죠. A, B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3이 공통이기 때문에 3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좀 덜 수고스럽겠구나. 뭘로 통일해도 상관은 없다. 뭐 여기가 만약에 3이 아니라 9야. 그래도 난 3으로 통일했겠지. 어차피 9는 3의 제곱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은. 근데 뭐 그것만이 정답이라는 거는 아니야. 너네가 좀 더 이걸로 하니까 좀 더 괜찮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거의 3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일해 봅시다. 자, 밑을 3으로 통일을 할 거니까 우리는 로그 2의 3이 a가 아니라 로그 3의 2가 a분의 1인 거예요. 그리고 로그 3의 7은 b고 굳이 쓴다면 로그 3의 3이 1인 거예요. 한 요 정도를 가지고 쟤를 만들 겁니다. 즉 여러분은 2, 3, 7을 가지고 42랑 56을 만들면 돼. 근데 만들 수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자, 밑을 3으로 바꾸자. 너는 로그 3에 42는 얼마냐면 6 곱하기 7이니까 2, 3, 7이 되고 로그 3에 얘는 2의 3승 곱하기 7이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분모 같은 경우에는 로그 3의 2가 a분의 1이고요. 로그 3의 3은 1이고요. 로그 3의 7은 b죠. 분해. 분자 같은 경우에는 로그 3의 2가 a분의 1인데 3이 앞으로 나오면 3 a분의 1. 3의 7은 아까 b였죠. 분자 분모의 마지막 a 곱해서 마무리 끝.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 되면 내신에서도 조금 변별력 있는 수준의 문제예요. 요 유형에서는. 근데 그쵸? 밑을 3으로 통일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쓴 거야. 로그 3의 42 분의 로그 3의 56을 쓴 거예요. 너는 밑으로, 그러니까 너는 분모로, 너는 분자로 이렇게 여기 밑변환 공식인데 40이랑 56 바로 소인수 그냥 했을 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세요. 보통 이거 기본 과정을 처음 듣고 이거를 풀 수 있다? 거의 없습니다. 한 2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밑에 유제 넘어갑니다. 상용 로그로 가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는 정석책에 과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내신에도 많이 안 나오고 기본적인 형태만 할 줄 아셔도 전혀 지장은 없고 수능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냥 상용 로그는 밑이 10자리 로그다 정도만 아셔도 수능을 보는 데는 지장은 없고 내신을 하려면 정수 부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고 소수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셔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교과서에 그 부분부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2018년도 교육과정부터. 그래서 하지만 정석책은 늘 말하지만 선생님도 배웠던 그 옛날 할아버지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여전히 구시대 유물들이 다 남아있다. 그리고 사실 센이라든지 이런 교재들에도 남아있기는 해요. 소수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숫자열의 구성에 대한 얘기 무슨 최고자리 숫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 그 유형이. 근데 그거는 지극히 아주 극소수의 학교에서만 내신에 출제가 되고 그냥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국적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긴 하겠지. 근데 센 같은 정석책 같은 건 전국적으로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단 한두 개 학교에서만 나와도 그거를 완전히 빼기는 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거의 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어려운데 굳이 여러분이 고생스럽게 거의 나오지도 않는 거를 배울 필요는 없죠. 잘 나오는 것도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잘 나오는 것부터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정수 최고자리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상용 로그는 크게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상용 로그. 일단 상용 로그 계산을 할 줄 아시면 되고요. 로그 계산. 요 로그를 계산할 때는 보통 표를 주거나 아니면 그냥 값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걸 제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로그 연산법칙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준다고. 로그 2는 0.3010이고 로그 3은 0.4771일 때 요거 이제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구하면 이제 정확히 이런 값이 나오는데 이런 걸 주고 너네한테 이런 거 구하라고 한다고. 예를 들면 로그 4.2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 문제, 상용 로그에서 나오는 문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4.1을 어떻게 바꿔? 이거 4.2 하면 안 되죠? 7의 배수니까 미안해요. 4.8로 해야지. 이건 할 수 있어요. 자, 4.2 안 돼요. 4.2 되면 7의 배수. 그럼 로그 3에 로그 7을 줘야 되니까. 자, 4.8은 일단은 10분의 48이니까 로그 48 빼기 1일 거 아니야. 근데 로그 48은 뭐라고 쓸 수 있어? 48은 얼마야? 10, 6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4로그 2랑 로그 3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자리에다 이거 위에 있는 거 숫자 갖다 넣는 거 어려워? 이게 상용 로그야. 이게 상용 로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이거를 표로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너네 옛날에 그 제곱근 표 있죠? 그거랑 보는 방법이 똑같아요. 왼쪽 보고 그다음 윗줄 보고 윗줄은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줄. 그래서 얘가 뭐 2.1, 2.2 말고 표 주고 이제 보는 뭐 이런 것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로그 2야. 그러면 뭐 2.0 이렇게 돼 있고 여기 0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0.3010 뭐 이렇게 써 있다. 그럼 만약에 1이야. 그럼 뭐 아니겠지만 3.3051 뭐 이렇게 됐다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로그 2.0 1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표를 읽는 것만 할 줄 아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미치 10인 상용 로그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고, 자 상용 로그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중요도가 있게 약간 변별력 있게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뭐가 나오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수, 소수, 부분. 자,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계륵 같은 아이예요. 왜 계륵 같은 아이냐? 이 정수 부분은 뭘 뜻하냐면 어떤 로그뿐만 아니라 자 봐봐 4.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자. 너의 정수 부분은 당연히 4가 되고 소수 부분은 0.7이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이건 어때? 마이너스 3.1이야. 이거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1인가? 이렇게는 하지 않았던 거 혹시 기억하니? 왜죠? 소수 부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범위가 어떤 범위에 있어요? 소수 부분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를 가져야 돼요. 소수 부분은. 그래서 마이너스 0.1 같은 건 될 수가 없고 얘는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4 더하기 0.9로 쓰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야. 그럼 잘 보니까 이 숫자에서 사실은 0보다 큰 숫자 같은 경우에는 4.7에서의 정수 부분인 4를 골라내는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를까 우리는? 너네가 아는 함수인데? 알 텐데? 그 함수에 4.7을 넣으면 4가 나. 그 함수에 예를 들면 12.3을 넣으면 12가 나. 가우스 함수예요, 가우스 함수. 전형적인 가우스 함수라고. 근데 너네도 알겠지만 가우스 함수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함수를 적극적으로 당연히 교육과정에서 출제하기는 다소 불편하겠죠. 그러니 이 상용 로그에 대한 정수 소수 부분이 예전보다는 출제되는 비율이 좀 낮지만 불행히도 교과서에는 정확하게 정수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을 모르면 여러분 쓸데없이 소수 부분 뭐 최고 자리수가 뭐고 막 문자열이 어떻게 이걸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에 정말 잘 안 나옵니다. 거의 다 잘 안 나와요. 그냥 정수 부분만 알면 돼. 정수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소수 부분이 궁금하다. 정확히 언제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조금 멀었죠.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정수 부분이 자릿수를 뜻한다. 까지만 아시고 사용 로그의 연산, 사용 로그 표 볼 줄 안다? 그게 끝이에요. 사용 로그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한 단원을 따로 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따로 수업해보는 역사가 없습니다, 선생님. 자, 그럼 저게 왜 자릿수냐? 우리는 이 상용 로그라는 거는 미치 10인 로그라고 그랬지, 그지? 상용이라는 거는 뭔가 많이 쓰이는 게 상용인 거잖아. 뭐 상용화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럼 왜 10인 로그일까? 왜 10인 로그가 도대체 상용 로그일까? 왜일까요? 그러니까 왜 하필 10일까?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왜 편해? 10이면 왜 편할까? 미치 10이면. 어떤 점이 편할까요? 우리는 어떤 수체계를 가지고 있죠?
십진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릿수와 관련해서 보통은 어떤 천문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수, 아주 큰 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대충 몇 자리 정도 수가 되는지 아니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가 되는지 뭐 10의 마이너스 18승이라든지 뭐 10의 뭐 30승이라든지 이런 큰 수, 작은 수를 다룰 때 우리는 그 10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대략적인 크기를 가장 가늠하기 쉬운 척도가 바로 상용 로그 값입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는 사실은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용 로그를 쓰는 거예요. 미치 10인 로그. 우리가 십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을 썼으면 미치 60인 로그를 쓰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인 로그야. 그럼 봐. 예를 들어볼게. 자, 해볼게. 로그 10에 10은 1이지, 그지? 로그 10에 되게 쉬워. 100은 2야. 자, 그러면 로그 10에 67은 약 얼마 정도 되는 수일까? 대충 1점 얼마겠지? 즉 최소한 나는 정수 부분은 2가 되겠는데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러니까. 그지? 그럼 얘가 1이 된 이유는 뭐야? 얘가 보니까 몇 자리 수예요? 2자리죠. 얘부터는 몇 자리야? 3자리지. 3자리가 되면서 정확하게 정수 부분이 최초로 2가 됐어. 즉, 3자리 수가 되기 직전까지는 정수 부분이 2보다는 무조건 작아요. 그리고 최초의 정수 부분이 1인 수는 10이란 말이야. 2자리 수 중에 가장 작은 수예요. 그래서 저 정수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로그라는 거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로그 20 같은 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로그 2가 0.3010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거의 로그 2가 나오면 0.3이나 3010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고스란히 차용을 한다고 치면 얘는 로그 2 더하기 1이란 말이지? 근데 얘가 0.3010이니까 1.301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로그 20의 상용 로그 값이. 그럼 얘는 1에다가 정수 부분에다가 0.3010을 더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되고 소수 부분의 특징은 0보단 커나 갖고 1보단 반드시 작아야 되고요. 얘는 그냥 정수가 되면 됩니다. 정수.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n 더하기 알파꼴로 표현을 하는데 그럼 얘가 1이니까 너가 2자릿수야. 2자릿수.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그 아니지? 2의 50승은 몇 자릿수인가? 요게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정수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자연수가 몇 자리 수인지를 보고 싶을 때는 이것을 계산해서 정말 몇 자리 수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의 무슨 값을 관찰하면 되냐면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을 보면 돼요. 대충 이게 얼마 정도 되는 수인지 알아야 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준다고? 로그 2는 0.3이다. 뭐 이렇게 준다고. 3으로 줄 때도 있고 0.3010으로 줄 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계산해보면 되잖아. 어떻게 되겠어? 얘를 x라고 놔. 그러면 로그 x는 어떻게 되냐면 50 로그 2인데 얘는 얼마냐면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15 나오지 않니? 이렇게 0.3 곱하기 50을 했어. 그러면 정수 부분이 15잖아. 너가 15라는 얘기는 얘는 몇 자릿수가 돼야 되냐면 16자릿수가 된다. 이게 끝이에요. 문제에서 그 숫자의 자릿수를 준다는 거는 그것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준다는 얘기고 거꾸로 자릿수를 물어보면 그것의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로그 연산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죠.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원래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간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얘는 아주 큰 수에 대한 이야기였지. 거듭 제곱수, 뭐 몇 자릿수 이런 식의. 근데 아주 작은 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로그 10에 0.001 그다음에 로그 10에 0.0001 이런 거를 관찰을 해봅시다. 일단은 위에 건 얼마 나오니? 얼마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마이너스 3. 그죠? 로그 값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이 사이는 뭐 대충 애매한 로그 10에 보통 이제 10은 그냥 생략을 하는데 0.000567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얘보단 크죠? 얘보단 작죠? 아니, 거꾸로인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이너스 4 더하기 알파꼴이겠죠? 얘보다 조금 큰 거니까. 즉,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왔죠? 근데 얘는 잘 보면 소수점 아래 정확히 몇 번째 자리에서 요게 0이 아닌 수가 나오냐면 네 번째 자리에서. 소수점 아래 네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옵니다. 즉, 요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래서 결론. 정수 부분이 양수야. 그러면 n 플러스 1 자릿수예요. 정수 부분이 음수야. 얘네가 둘 다 n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n 번째에서 처음 0 아닌 수가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게. 봐봐. 그럼 이제 이런 걸 해보라는 거지. 예를 들어 3분의 1에 30승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수에서 0 아닌 수가 처음 나오는가? 이렇게 그냥 있는 문제들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계산한다? 주어진 이와 같은 숫자의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근데 아까 로그 3 0.477 하나로 준 거 기억하니? 뭐 표에도 나와 있고 0.477 하나. 자,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로그를 취해봤더니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30승이니까 마이너스 30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0의 로그 3인데 얘가 0.477을 이룬다. 여기다 30을 곱해요. 30을 곱하면 얼마 정도 되니? 마이너스 14점 얼마 되지, 그지? 보이니? 맞니? 15점 아니야? 14점 맞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는 거는 너는 사실은 뭐야? 마이너스 14가 아니라 15 더하기 알파꼴이에요. 그지? 왜냐면 마이너스 15보다 살짝 큰 거잖아. 마이너스 14에다가 더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몇 번째 자리에서 정확히 그냥 15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나온다가 끝입니다. 됐죠? 사용 로그는 이 정도만 아시면 당분간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문제 보겠습니다. 거의 다 했죠? 오늘이 사용 로그랑 같이 나와서 조금 양이 많은데 문제 그냥 두세 문제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본 문제 3-1번에 괄호 1번 그다음에 괄호 4번 1번 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3-1번에 괄호 1번 괄호 4번 두 개만 해보세요. 괄호 1번 괄호 4번입니다. 로그 5는 문제에서 주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죠? 상용 로그는 로그 5는 뭐가 되냐면 항상 1 마이너스 로그 2였죠. 1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5는 직접 구하지 않고 로그 2와의 합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요것만 하면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 3번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4번 안 하셔도 돼요. 원리없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3-6번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자, 해볼게. 우리가 요거 자릿수를 구하려면 요거의 상용 로그 값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100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지? 근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암산을 해보면 0.778 하나예요. 778 하나. 100 곱하니까 77.8 하나가 나오죠? 정수 부분이 77이기 때문에 77 자릿수가 아니라 78 자리 수가 나온다.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로그 5의 마이너스 30승인데 너를 마이너스 30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1 빼기 로그 2라고 그랬지? 근데 로그 2 같은 경우에 0.3010이니까 보통 이제 로그 5는 0.6990이 됩니다. 0.6 990 이거에다 마이너스 30을 곱하는 거죠. 그럼 내 생각에는 정확히 0.7일 때보다는 값이 절대값이 조금 더 작으니까 21 마이너스 20점 얼마 나오겠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21 더하기 알파인 거죠? 그래서 20 약간 이상하지 않나? 맞네. 그래서 21번째에서 처음으로 0의 안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가장 높은 자릿수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소수 부분 소수 부분 같을 때 안 보셔도 됩니다. 원리 합계 필요 없습니다. 맨 마지막 기본 문제 3-6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제 3-11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이쪽에서 잘 나오는 어떤 실생활의 활용 유형인데 선생님이 3-6번을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3-6번 보겠습니다. 아닌가? 뒤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할까? 자, 볼게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산업의 생산량 세 가지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너가 x, y에 따른 z죠. z는 x의 2 곱하기 x의 a승 y의 1 마이너스 a가 아니라 알파 아닌가요? 알파승 1 마이너스 알파승 근데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대. 일단은 관계식을 하나 줬고요. 지금 노동, 자본, 생산량. 너가 노동, 너가 자본. 근데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3년도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2010년도보다 각 2배, 4배일 때 그때 산업의 생산량은 정확히 2.5배래요. 그때 상수 알파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일단은 23년도가 2010년도보다는 노동과 자본을 더 많이 투입을 했죠. 그래서 원래가 2 곱하기 어떤 2010년도의 노동을 X1이라고 부른다면 10년도에 자본을 Y1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그때가 이제 처음의 생산량이었습니다. 여기 2010년이에요. 2010년. 2023년에는 이게 각각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냐면 각각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양이 노동은 2배, 자본은 4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가 2의 X1이 됐고 너가 4의 Y1이 됐어요. 그랬을 때의 결과물은 2.5배가 됐대. 2.5 Z1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게 지금 2010년도에 투입한 것과 결과 2023년도에 투입한 것과 그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뭘 구하고 싶냐면 로그 2가 0.3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뭘 구해달라고 하고 있냐면 알파 값을 구하고 싶대요. 자,
그럼 지금 두 식을 잘 보니까 나는 두 식을 어떻게 연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나는 알파는 뭐다가 결론이 나와야 돼. 어떻게 할 것 같아? 두 식을 서로? 뭘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연립을 한다는 거는 서로 보통 사칙 연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연산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뭐 정리해서 대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굳이 정리해서 대입하기보다는 사칙 연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잘 보시면 다 지수 형태로 돼 있고 우리가 지수끼리 서로 이제 좀 소거가 되려면 얘네끼리 서로 어떻게 주는 게 제일 좋냐면 어떻게 주면 될까? 아래식을 위에식으로 나눠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나눠주고 나면 Z1 다 없어지고 우변에 있는 너를 너로 나누게 되니까 2가 남고 2도 약분이 되고 그럼 2의 알파승만 남죠? 지금 너분의 너 한 거야. 2x1분의 x1 근데 알파로 묶은 거고 얘도 너분의 너 하면 되겠죠? 그럼 4y1 부대 y1이니까 4만 남죠? 1-알파승 그대로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두 식은 얘를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거의 끝났다는 거지. 요거 2로 밑을 정리를 해서 그럼 너가 2에 2 빼기 알파 되는 거 맞나? 이렇게 되겠다. 그지? 얘는 그냥 2.5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관계식을 여러분이 어차피 알아도 알파 값이 안 나오죠. 지금으로서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로그 2 상용 로그 값을 주면 양변의 로그를 취했을 때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걸 양변의 로그를 취해볼게. 그러면 로그 2.5와 로그 2의 2-알파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이 2-알파가 앞으로 나오고 로그 2가 곱해지는데 0.3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로그 2.5는 10분의 25이기도 하고 아니면 4분의 1 곱하기 10이기도 하지, 그지? 4분의 10이죠, 4분의 10. 이렇게 되죠, 그죠? 4분의 10은 얼마야? 1 빼기 2로그이죠, 로그 4니까 0.6이 됩니다. 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죠. 좌변은 0.4가 나오고 너가 0.3이 나오니까 약분을 하시면 3분의 4가 나오는데 3분의 4가 바로 2 빼기 알파가 됩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면 답은 3분의 2 나오죠. 그죠? 알파는 3분의 2가 나온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제 3-11번이라든지 옆에 있는 3-9번, 3-10번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신에는 예를 들면 음계에 대한 부분 아니면 뭐 요 수소 농도로 정의된 pH라든지 아니면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로그랑은 또 관련된 것들이 자연과학에 굉장히 많다. 그렇죠? 자, 고생하셨고 사용 로그인데 엄청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 정도 오늘 수업한 정도만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으면 되고요. 숙제만 잘 풀어주시면 되고 우리 저거 뭐야 앞에 일반 로그 연산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